점심들 하셨어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그러는데 아니 왜 같이 먹어야지.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나도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 어? 밥 먹으면서 반주 한잔 하는 건 나 참 즐기는 사람인데 나는 빼고 자기들끼리만 슬쩍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2017년 사회 문제입니다. 2017년 사회. 질량 mkg에 어떤 길체로 구성된 밀폐계가 qkg의 열을 받아 일을 하고 qkg이네. qkg. 키로 줄여야지 맞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일을 하고 이 기체의 온도가 델타 C도씨 상승하였다면 이계가 외부로 한 일은 1W입니다. 정적 비열이고요. CV kJ kg, 정합 비열 CP kJ kg K. 당연히 밀폐가 밀폐계 Q kg 줄이겠죠. kg 아니고. 자, 이건 뭡니까? 이거 그냥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답은 1번이죠. 답은 1번인 이유가 첫 번째 구성된 밀폐계라고 했습니다. 밀폐계니까 밀폐계라는 건 뭡니까? 뭐 다 저기 할 수도 있지만 밀폐계를 갖다가 일단 최적 일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최적 일정. 압력 일정이 아니라 최적 일정. 압력 일정이 아니라 최적 일정이니까 CV 뭡니까? 정적 비열이겠죠. 뭐 정적 비열을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을 등자 써서 등적 비열이라고 말씀하시는 고수분들도 계시죠. 한문 좋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일은 Q 마이너스 U죠. 내부 에너지죠. 일은 Q 마이너스 이 내부 에너지 U가 MC 델타 T인데 등적 과정이니까 CV 정적 비열 MCV 델타 T 해서 W 1은 Q 마이너스 MCV 델타 T 어디 있습니까? 1번이죠. 답은 일단 1번입니다. 자, 1번 답을 찾았는데 좀 설명을 좀 하기 전에 자 이거에 따라서 또 한 줄 좀 적어 봅시다. K의 전체 에너지 변화량은 적으라고 그랬을 때 같이 적어서 이거를 자기가 저기를 해야죠. 개의 전체 에너지 변화량은 개에 들어오는 열에 증가하고 개에서 나가는 일에 감소한다. 이 수준 높은 문장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연력학 하나 법칙이죠. 1법칙. 자, 이거를 갖다가 품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뭐가 하나 있죠. 여기에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내부 에너지가 있으면 뭐 이게 시스템 개를 갖다 하나 구이는 거 그래 보는 거 아닙니까? 개 전체 에너지 변화량 개에 들어오는 열의 증가고 개에 들어오는 열 Q라는 열에 개로 들어오면은 에너지는 증가하고 나가는 개에서 나가는 뭐가 나갑니까? W가 나가는 거죠. 일이 나가면 감소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열은요. 식을 쓰면은요. 내부 에너지 플러스 1이고요. 이걸 수준 높게 표현을 하면 Q는 델타 U 플러스 1W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전에 만든
개의 전체 에너지 변화량은 개의 전체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게 뭡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개에 들어오는 열에 증가하고 열에 증가하고 나가는 일에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열에서 일을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 요거에서 요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변한 거지 않습니까? 요거 있으니까, 예? 빼기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델타 U라는 게 뭐라고요? 개의 온도를 상승시킨 열량이라고요. 열량 구하는 공식 열량 Q는요. 맨날 배우잖아요. MC 델타 T. 질량, 비열, 온도차.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C, 비열 C는요. 비열 C는 두 가지가 있죠. CP가 있고요. CV가 있어요. CP는요. 정. 이거 뭡니까? 앞, 비, 열이고요. CV는요. 정, 적, 비열이죠. 정, 앞, 비열은요. 압력이 똑같아요. 외부 압력에서 뭐 저기 한 거는요. 고체? 액체 걷고요. 정적은요. 기체 걷네요. 그래서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개로다가 들어오는데 어떤 기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기체라며요. 어떤 기체니까 뭐예요? 어떤 기체? CV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밀폐계도 있지만은 정적이라는 게 어떤 기체라는 걸로 인해서 CV가 되는 거잖아요. 또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CV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요. 수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W는 Q-MCV 델타 T.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번 이거 17년 4회차 푸는 사람들은 막 그러셨죠. 마지막 시험이라 행복합니다. 막 그러셨다면서요. 45점짜리 시험 문제는 아니죠. 진짜 행복해죠. 이건 이런 문제는 유체역학에서도 70점을 맞아볼 수 있어. 야, 기적이야. 유체역학에서 점수가 평균 점수 위로다가 남아 점수가 이 정도 회차입니다. 이건 진짜 뭐 복받은 로또 회차죠. 로또 회차. 자, 22번 보겠습니다. 그림 같은 수조의 밑부분에 구멍을 뚫고 유량 Q로 방출시키고 있다. 손실을 무시하고 손실은 없습니다. 수위가 처음 높이에 2분의 1로 방출되었을 때 유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유량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량을 구하는 공식은 뭔가 이거 맨날 그 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위단 분이 이분이 말씀하셨잖아요. V는 루트 2GH다. 혹시 생각나세요? V는 루트 2GH다. 이렇게 하신 거? V는 루트 2GH다. 그러면은 이 V는 루트 2GH라는 건 어디서 온 겁니까? 원래 공식이 이게. H는 2지분의 V 자승에서 온 거죠. 또 뉴턴 메타제곱 파스칼로 했을 경우에 P는요. 2분의 로우 V 자승이죠. 다 같은 맥락에 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뭘 물었습니까? 수위가 처음 수위가 2분의 1로 됐대요. H가 변한 거죠. 처음에 H였는데 그 다음에는 2분의 1 H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래서 방출되는 게 뭐를 물었어요? 유량 변화를 물었어요. 유량 변화. 그러니까 유량 변화는 결국엔 뭐예요? 속도 변화를 이야기를 한 거죠. 속도 아닙니까? 노트 2GH가라는 거가. 자, 그러면은 봅시다. Q는 AV 공식으로다가 해가지고서 유량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으세요? V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A 루트 2GH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식 그대로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높이에 했을 때 유량 Q는요. A 루트 2G H고요. 나중, 그러니까 처음 높이에 2분의 1로 되었을 때는요. 나중, 그냥 나중이라고 합시다. Q는요. A고요. 루트 2G의 2분의 1 H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유량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니까 우리 지어봅시다. Q는 Q고요. 처음을 1, 두 번째를 2로 합시다. 지어볼까요? Q와는요. A 똑같이 지워지고요. 2G 지워지죠. 2G 지워지죠. 그럼 남는 건 뭡니까? 루트 H 남고요. 여기 남는 거는요. 2분의 1 H가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상이니까 우리 H를요. 그냥 1이라고 합시다. 루트 1은 뭡니까? H가 1이라고 했을 때. 아, 계산기 눌러봐요. 루트 1 넣었어요. 얼마 나와요? 루트 1. 1이죠? 그럼 Q와는요? Q와는 뭐예요? Q와는. 자, 여기다 써볼까요? Q와는 루트 1이니까요. 1이에요. Q2는요?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루트 2분의 1은요? 아, 이거 되는 거잖아요. 루트 2분의 루트 1이잖아요. 분해를 하면. 왜냐면 이거 정수로 표기를 하고 싶잖아요. 보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루트 1을 정수로 표기를 하면요. 그럼 1이잖아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Q는 유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량이 지금 방출되는 유량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유량을 갖다 표시를 할 때 이 유량은 어떻게 표시했어요? 이 사람은요. 1 곱하기 Q1이라고 표시했겠죠? 1은 있으나 마나니까 Q 이렇게 썼겠죠? Q. 자, 이거는요. 우리는 이 두 번째는요. 루트 2분의 1 곱하기 Q2인데 처음 유량이나 나중 유량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량의 변화폭만큼을 써야 되니까 그대로 가가지고서는요. 뭐라고 썼어요? 루트 2분의 1 Q죠.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보면서 하려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냥 쉽게 푸실 수 있죠. Q 안에 가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이게 Q1이고 이게 Q2니까는요. Q2라는 거는 Q1에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Q1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Q1. 예? Q1. Q2는 Q1 곱하기 루트 2분의 1. 왜냐면 나왔어요. 이게 루트 2GH로 나왔다고. 이게 Q잖아요. 그럼 여기서잖아요. 여기서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2분의 1에서 이거는 뭐야?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Q1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Q2는요. Q1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뭐 별거 아니고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지 뭐가 루트 1이 1이다. 왜냐면 수식으로 다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냥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그냥 해버려도 되죠. 뭐. 자, 그럼 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23번을 갖다 푸는데요. 대부분의 문제가 비중이 2라고 뭐 이렇게 해서 주는데 0.8에 4를 줬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안 풀린다고 막 구박을 해요. 그러고서 또 식은 또 외웠어요. 또. 자, 이거 좀 전에 여기서 그냥 따져봅시다. V는 루트 2G H인데 U자형 차 맥주개로다가 했잖아요. 차 맥주개. 그럼 뭐가 틀려요? 비중이 다르죠. 비중이 다르면 뭔지 몰라도 아직은 SW, SM, 마이너스 1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거 여기 갖다 붙이는다는 것도 알고요. 그럼 뭐예요? 루트 2G R이 리딩값 R로 바뀌고 뭔진 몰라도 SW 관내를 흐르는 유속이고요. 위에는요 뭔지 몰라도
SM 액주계의 뭐 머큐리 수은 액주계는 머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에 가로 닫고 이게 뭐예요 이게 V죠. 그랬더니 자 그럼 이거대로 계산해 봅시다. 2 곱하기 9.8 메타 퍼 세컨드 제곱 곱하기 지금 R은 뭡니까? 40cm니까요. 40cm는요. 1m니까 0.4m죠. 그래서 0.4m고요. 곱하기 밑에가 뭔지 모르겠는데 밑에 액체는 기름이 위에 액체는 기름이고요. 밑에 액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비중이 좌지간에 4입니다. 흐르는 액체는 비중이 좌지간에 0.8이고요. 자 그럼 흐르는 액체 비중으로 0.8로 계산해야죠. 0.8 분의 위에는 뭐가 돼요? 4죠.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루트로 예쁘게 씌워주고 계산하면요 얼마 나옵니까? 5.6 메타 퍼 세크죠. 지금 구한 게 뭐 구한 겁니까? 속도 구했죠. 속도. 왜? 속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금 압력 차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높이 차를 물은 게 아니라 압력 차를 물었으니까 압력 공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압력 공식이 뭡니까? 여기 위에 칠판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P는요 2분의 로 V 자승 H는 2지분의 V 자승 이거는 뭡니까? 압력 차. 이거의 압력 차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높이 차라고 표현을 하죠. 왜? 메타니까. 여기는요 압력 차라고 표현을 하겠죠. 뭐니까? 파스칼이니까. 여기서 지금 뭘로 물었습니까? 압력 차로 물었어요. 그런데 뭐를 대답을 해서 킬로 파스칼로 물었어요 또. 자 그럼 C는요 P는요 로 V의 자승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름의 비중이 얼마입니까? 0.8이죠. 그럼 기름의 비중이라는 건 비중 S는요 로 W분의 로 오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서 밀도 로 오일을 구하려면요 S 곱하기 로 W죠. 그럼 뭐예요 여기? 그냥 답은 800이 나오는데 0.8 곱하기 물의 밀도 1000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얼마요? 800 kg에 메타 33 곱하기 V는요 5.6 메타 퍼 세크의 자승이죠. 2는 하면 얼마 나옵니까? 12544 파스칼 나오죠. 킬로 파스칼로 물었으니까 곱하기 1000파스칼 분의 1킬로 파스칼은요 그러니까 12.544 12.5 킬로 파스칼이라고 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3번입니다. 어디까지 풀어서 틀린 거예요? 속도 5.6까지 풀어서 틀리죠. 그 다음에 또 뭐 틀려요? 밀도. 이거 밀도 계산할 때 0.8 800으로 안 넣고 1000으로 넣어서 틀리죠.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틀려요? 압력 차는 관두고 아예 H는 2지분의 V자승을 해서 이거를 미타로 뽑은 다음에 미타를 곱하기 10.332 1332 미터분의 101.325 킬로 파스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환산을 하다 보니까 값이 또 저기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원풀이를 합시다. 원풀이. 자 원풀이를 합시다. 자 U자형 차 맥주계가 있잖아요. 차 액주계가 자 제대로 재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오이 거 났잖아요. 이게 뭐예요? 동적 수평선을 근 상태에서 PX측의 압력과 PY측의 압력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같은 거에 따라서 틀린 것만큼의 차이가 뭐를 구하는 겁니까? 역, 차가 되겠죠? 동쪽 수평선 내에서는 압력이 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동쪽 수평선을 기준으로다가 양쪽의 압력을 계산해 봅시다. PX는요 관중심 이쪽 PX 쪽의 관중심에서 압력은요 PX 플러스 로 GH잖아요. 로 G
H가 되겠죠. 뭡니까 이쪽은 5일이죠. 하얀색이니까 5일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아 여기 지금 배관이 5일 배관 아닙니까? 5일 배관 5일 배관이니까 5일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 아닙니까? 5일이 여기까지가 5일 아닙니까? 기름. 자 5일이고요. 요거는요. Y축 PY죠. PY측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좌지간에 동쪽 수평선 하에서 P 로우지 H만치 그러니까 이 높이만치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높이만치 이해가 되십니까? 요 높이만치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400에서 이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40cm에 대해서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기상 요거는 양쪽에서 다 빠진 거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것부터 위에서부터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동쪽 수평선 금 상태에서 고 만치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면적 만치. 그러니까 PY 그냥 없는 걸로 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PY는요. 플러스 여기는 뭐가 됩니까? 로 시 H죠. 여기 노는요. 기름 아니죠. 이저 뭐야 이거 비중 4짜리죠. 여기는 로 모르니까 그냥 머큐리라고 한번 그냥 적어봅시다. M이라고. 자 그럼 압력 차니까 px 마이너스 py죠. 이게 1로 내기는 거죠. 그럼 py는 로 m g h에 빼기 로 5일 g h죠. px에서 py가 압력차가 뭔지는 모르지만 좌지간에 요거서부터는 계산할 수 있죠. 4 곱하기 왜냐면 지금 비중을 4로 줬으니까 물의 밀도 1000을 주고요. 1000kg 분의 에타 삼성.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이 비중 4짜리 액체의 밀도가 되죠. 곱하기 9.8 메타포 세크의 자성 곱하기 높이는 0.4 미터고요. 빼기 로우는요. 지금 로우는 뭡니까? 800이죠. 800짜리 아닙니까? 5일이니까 기름 800kg 메타 삼성 곱하기 이거 뭐 0.8로 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 했으니까 800 그냥 갖다 씁니다. 9.8 메타퍼 세크의 제곱 곱하기 0.4 메타죠. 계산하면요. 얼마 나옵니까? 1, 2, 5, 4, 4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2.5 킬로파스칼. 똑같이 계산되죠. 실질적으로 풀이는 어떤 걸로 해야 되는 건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풀이를 하려면 그냥 이 문제 지금 두 번째 제가 풀이한 거가 쉽죠? 쉽다고요. 쉬운 걸로 푸세요. 24번 가겠습니다. 지름이 5cm랍니다. 일단 5cm서부터 절대입니다. 작은 거일수록 꼭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실력이 되든 안 되든 이거 5cm요. 계산할 때요. 0.05가 아니라 0.5m로 계산하는 사람들 수태반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계산하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가죠. 시간 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같이 바보같이 유체역학은 곰탱이스럽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작은 것부터 이렇게 0.05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가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0.05m고요. 자 식은요. F는요. 러 Q V죠. 물제트가 벽으로 충돌을 하고 있대잖아요. 벽에 받는 힘을 구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물총 갖다가 쏘는 거 아닙니까? 벽으로다가 이렇게 무제트가 몇 메타 퍼 세크 40 메타 퍼 세크 건물 벽에 수직으로 충돌하고 있대요. 수직이니까 이건 수평이고요. 수직은요. 이거 그림이 거꾸로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잘못 그렸습니다. 40 메타 퍼 세크. 건물 갑자기 이 그림 첫 번째 그림 맞습니다. 수직이요. 예. 이 그림이 맞습니다. 수직으로 충돌하고 있으니까 직각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문장으로 다 하니까 자꾸 이상해서 이게 맞습니다. 이게 수직으로 충돌하고 있으니까 수평으로 충돌하든 수직으로 충돌하든 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로우 q v는 똑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q는요. 로우 v가 되죠. 그러면요. 로우 a에 v에 제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면요. 물, 천,
면적은요 4분의 파이 d의 자승 곱하기 속도 40 자승. 그러면요 3하나 4하나.592 3하나 4하나 뉴턴이죠? 미터 제곱이잖아요. 여기는요 미터 제곱에 세크 제곱이고요. 그렇죠? 그럼 뉴턴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F는 로우 큐브이다. 이건 뭐 간단하니까 그냥 푸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25번 최적이 0. 밀도 변화율을 묻는데 이 진짜 이거 밀도 변화율 정도 묻는 문제는요 처음에 이 밀도 변화율을요 시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그런 걸로다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서 이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밀도가 변했는데 밀도가 변하는 거에 따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하느냐 시간에 따른 시간에 대한 그렇죠 그냥 이렇게 씁시다. 시간에 대한 밀도 변화 정도 이 정도 표현이면 맞겠네요. 자 최적이 이렇게 있는데 V가요 0.1 네타 3승입니다. 이거 탱크죠. 절대 압력은요 절대 압력 1000kPa입니다. 밀도가 6.5kg에 3승이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t일 때 시간 t가 0일 때 단면적이 70mm 제곱인 참 단면적이 70mm 제곱이랍니다. 1차원 출구로 1차원이니까 빵꾸가 하나 뻥 하고 뚫려 있다는 거죠. 300m/s로 300m/s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의 밀도 변화율은 얼마냐? 유체의 측성은 같다고 해라. 자, 밀도는요. 최적 부피라고 하는 게 낫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단위가요. 맞죠? 뭐 식으로 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밀도 변화율 좀 전에 시간에 대한 밀도 변화의 정도는요. 최적분의 질량 변화율입니다. 뭘로 하냐? 질량, 유량. 뭐가 핵심이 되겠습니까? 질량, 유량이라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질량, 유량. 밀도 변화율을 구하려면요. 자, 공기의 유출량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기 유출량은요. Q는 AV로 구하면 되죠. 공기 유출량은요. 근데 A가 지금 준 게요. A가. 단면적 A가 70입니다. 단위가 미리 제곱입니다. 이런 거 잘 환산하셔야 되죠. 70 미리 제곱 곱하기 뭘로 환산해야 됩니까? 지금 환산해야 되는 단위가 1 미터의 제곱으로 환산하는 거죠. 1미터의 제곱은요 1m 곱하기 1m가 1m의 제곱이죠. 그러면 미리의 제곱은요 1000mm 곱하기 1000mm가 1 미리의 제곱이 그러니까 저기 뭐야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에 미리의 제곱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다 뭐를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미리 곱하기 하나 둘 셋 미리 얼마 나옵니까 이게 숫자가 0.00007 제곱이 나온다고요. 이런 거를 틀린다고요 사람들이. 자 그럼 V QA는 됐고요. Q는 AV니까 V가 300 세크입니다. 유량은 얼마 나옵니까? 0.021 메타 삼성 퍼 세크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유량입니까? 최적 유량이죠. 그럼 공기연료 질량 뭘 구해야 되니까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질량 유량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량 유량. 그러면은 질량 유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공기의 밀도가 지금 이 안에 있는 밀도가 얼마가 6.5랍니다. 그럼 뭐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질량 유량 M 도수는요. 로 A V죠. 그리고 Q가 나왔으니까는요. M 도수는요. 로 Q 하면 되죠. 그럼 뭡니까? 6.5 kg 곱하기 0.021 메타 삼성 퍼 세크 얼마 나옵니까? M 도수는요. 0.1365 kg per 세크. 자, 0.1365 kg per 세크라는 건 뭡니까? 여기 70mm 제곱의 군역을 통해 가지고 300m per 세크 속도로 나갈 때 공기가 확 나가는데 공기의 질량은요. 공기의 질량은 초당 0.1365 kg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다시 얼마? 요 군역으로다가 공기가 쫙 빠져나간 게 초당 0.1365 kg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은 밀도의 변화율은요. 밀도의 변화는 부피분의 질량 변화율이라고 했잖아요. 질량 유량. 그러면 요게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빠져나간 이게 나간 공기 질량이라고요. 그럼 최적은 뭐예요? 0.1이잖아요. 최적 0.1에 빠져나간 거가 0.1365 kg per 세크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거 분의 1일 거 아닙니까? 그럼 단위는요. 메타 삼성의 세크고요. 킬로그램이죠. 그럼 맞습니까? 밀도 변화율 그 순간의 밀도 변화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단위예요? 밀도 변화율 단위 확인하시죠 문제하고. 자 그럼 이거 나누기 하면 식이 얼마 나옵니까? 1.365 kg per 메타 삼성의 세크가 되는 거죠. 별거 아닌데 뭐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Q는 AV, M 도수는 로 AV라는 질량 유량, 그러니까 최적 유량, 질량 유량 구하는 거에다가 하나를 더 준 거죠. 슬쩍 뭐를 줬어요? 밀도 변화율이라는 거 준 거예요. 뭐 다른 문제 아니죠. 이거 그냥 질량 유량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을 뿐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풀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푸는 겁니다. Q는 AV로다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6번이요. 이게요 26번은요 모세관의 일정한 압력차를 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충류이동의 유량을 측정함으로써 유체의 점도를 측정할 수 있다. 모세관의 일정한 압력차를 가해가지고서 충류이동의 유량을 측정해서 결국엔 뭐를 측정한대요? 점도를 측정하는 데잖아요. 이게 뭐요 이게? 지금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서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모세관식 점도계 원리입니다. 이 모세관식 점도계를 갖다가 가운데 모자를 살짝 빼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세관식 점도계 원리입니다. 뭐가요? 지금 이게 뭔데요? 문제가요. 모세관의 일정한 압력
차를 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충류 이동의 유량을 측정함으로써 유체의 점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모세관식 점도계의 원리라고요. 밑줄 긋고 거기다 써놓으시라고. 모세관식 점도계의 원리. 이게 다른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1번, 2번, 3번, 4번 놓고요, 다음 중 모세관식 점도계의 원리를 설명한 것은 했을 때 요 문제, 요 문장이 그대로 나온다고요. 모세관의 일정한 압력 차원을 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충류 유동의 유량을 측정하면서 유체의 점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 모세관에 뭐 요거 빼고서 뭐 압력 차를 가면 발생하는 충류, 요거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문장 적어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모세관식 점도계에 대한 원리는 거기까지 해서 하고요. 모세관식 점도계에 대한 식이 있어요. 모세관식 점도계에 대한 식이 있는데, 그냥 적어는 놓을 테니까 이거를 뭐 기억을 하려고 하지는 마셔.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저기 하려고 그래. 하잔 포화젤 있잖아요. 하잔 포화젤. 하잔 포화젤 방정식 있죠? 하잔 포화젤 방정식. 하잔 포화젤 방정식 뭐 많이 보셨을 거요. 128 뮤 L분의 델타 P 파이 D의 4승은 파이 R의 4승 여기고요. 그 다음에 8 뮤 L의 P1 마이너스 P2고요. 는 8 뮤 L의 델타 P 파이 R의 4승. 뭐 이제 여기까지 가죠. 이게 뭐냐면 이게 토목 수리수문학에서는 이걸 가지고 구하는 문제가 좀 출제되는데, 저 소방 유체학학에서 이게 나도 안 해. 그냥 이 모세관식 점도계의 원리에 대한 식이 모식이 되는 것은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압력 차를 측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델타 P를 또 빼서 압력차 델타 P는요, 파이 R의 4승 분의 8 뮤 L의 Q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소방하시는 분들이 하겐 포화젤 방정식으로다가 해서 모세관식 점도계 원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기억해야 되는 식은 이 식입니다. 파이 R 4승에 8 뮤 LQ.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자, 이런 복잡한 식이 들어가면 물론 뭐 이 식을 또 외워서 써먹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식이 있는데 여기서 유량과 밀도의 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유체, 모세관의 충류 유동에서 두 유체를 갖다가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Q1 유체가 있고 Q2 유체가 있는 겁니다. 유체가 두 개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조건이 같은, 아니 점도계에다가 똑같은 점도계에다 똑같이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델타 P1이 있고 델타 P2가 있잖아요. 그럼 식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식이 또 똑같다는 얘기는 뭐 여기서 틀린 거는요. 틀린 거는 뭐가 틀렸어? 요거가 틀리고 틀린 거는요. 점성계에서 틀리고 그 다음에 틀린 거는요. Q 틀릴 거 아니에요. Q 유량. 예? 점성계에서 하고 유량 틀린 거예요. 점성계에서 유량. 밀도는 틀이게 밀도는 틀이.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P1 쪽에 8 뮤 L Q 파이 R 4승은 똑같은 점도계라고요. P2 쪽에 넣어도요. 파이 R 4승에 Q 저기 8 뮤 L Q 이건 P2 쪽이랍니다. 그럼 이거 부셔지고 똑같으니까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셔지고 똑같은 길이. 그러면 P1의 뮤의 Q고 P2의 뮤의 Q 똑같은 겁니다. 그냥 양쪽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줬잖아요. 두유체 유량비는요. 유량비 Q1분의 Q2는 2래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되려면요. Q1은 1이고요. Q2는 2죠. 그 다음에 밀도비는요. 밀도비도 그렇대요. 그럼 점성비는 얼마네요? 점성비도 똑같이 물었죠? 뮤1분의 뮤2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자, 그럼 봅시다. Q1의 유체는요. Q1 유체가 있어요. 그러면 Q1 유체에서 저기는요. 뮤1
곱하기 Q1이겠죠? 그럼 여기서 Q1이 뭐예요? 1이자 되잖아요. 뮤1 곱하기 1이요. 자, Q2 액체는요. 자, 뮤2 곱하기 Q2인데, 자, 여기서 Q1은 Q2는요. 2죠? 뮤2 곱하기 2요. 이게 숫자가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2가 나오고, 여기도 2. 여기서 2, 1은 2잖아. 숫자가 같아지려면 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뮤1은 먹었어. 여기 뮤1은 뭐를 곱해야 돼요? 뮤1은 2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2, 1은 2니까. 그럼 뮤2는요. 뮤2는 1이겠네요. 1과 2잖아. 그럼 뭘 물었어요? 1분의 2를 물었지요. 그럼 1분의 2지요. 그럼 2 아니요. 가만있어. 이거 어떻게 된겨? 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2분의 1, 2분의 2,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1로다가, 지금 이걸, 저는 지금 2로다가 줬고요. 이걸 두 개를 2로 줬고요. 다른 사람은 1로 줬다 이거예요. 1로다가. 그럼 이게, 그냥 1로다가 합시다. 1로에 편하겠네요. 1. 그럼 여기서 1이 나오려면 뮤1은요. 1이고요. 여기서 다시 1이 나오려면 뮤2는요. 2분의 1이잖아요. 이해하시죠? 이게 고야수를 1을 안 주고 1로 문제를 잘못 읽었죠. 그냥 4번 읽어서 2가 있으니까는 2로다가 놓고서 지금 이게 아닌데 지금 그러고 있네. 자, 1로다가 준 거예요. 그냥 1로다가 주시면 됩니다. 2로다가 주고서는 2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2로다가 왜냐면 숫자 값을 갖다가 2분의 1까지 줬으니까 그래서 2의 1이고 밀도는 1이다. 이렇게 해서 1과 2로다가 계산을 해가지고서는 2분의 1로다가 계산을 해야 되네요. 물론 이것도 뭐 조금 좀 문제가 뭐 좀 저기 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정수값을 갖다가 단수값으로다가 왜냐면은 이 숫자가 1이 아니라 Q1이라는 그냥 값으로다가 계산이 되니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문자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이 돼서 2분의 1이 되는 게 맞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분의 1로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예.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물성치네요. 물성치를 나타낸 것이 아닌 것은 비중을 물었어요. 비중 S는요. 비중 S는요. 로우 W분의 로우 액체 있겠죠. 무슨 액체가 있다. 자, 그럼 물성치를 비중이 0.8이다. 그러면은요. 비중이 0.8이면 당연히 밀도가 800이겠고요. 그렇죠? 이거니까 자, 이게 비중이 0.8이 되려면 0.8은요. 물의 밀도 1000이고요. 그 다음은요. 이 액체의 밀도는 당연히 800이 되겠죠? 1번, 2번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비중량이죠. 비중량은 그럼 밀도가 800이라는 얘기잖아요. 밀도가 800이라는 얘기는 비중량은요. 비중량은 그냥 이것도 그냥 밀도로 합시다. 이것도 그냥 비중으로 합시다. 비중량이니까 물의 비중량은 얼마야? 9800이잖아. 0.8에다가 9800 뉴턴 퍼 메타 삼성하면요. 얼마 나옵니까? 7840 정도 되죠? 7840 하면은 답이 얼마야? 7840, 7840, 예. 이거 840이 아니라 3번이 7840입니다. 문제가, 이거 답이 4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7840, 비중량이 7840 뉴턴 퍼 메타 삼성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S로다 그냥 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비체적은요. 비체적은 밀도가 800이니까, 비체적은요.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밀도분의 1이라고요. VS는 로그분의 1인데, 이거는 그냥 위아래로다가 바꿔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밀도라는 게 뭐예요? 800kg 분의 1 메타 삼성이라는 거죠. 이거 바꿔서 역수로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1 메타 삼성분의 800kg 하면 어떻게 됩니까? 0.00125 메타 삼성분의 킬로그램으로 가자고 하죠. 이게 1이 되려면요. 틀린 거는 4번입니다.
가장 쉽고 기본적인 문제고 풀 수 있어야 되시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야 뭐 쉽게 그냥 뭐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7번 됐고요. 28번 가겠습니다. 아, 이 28번 문제는요, 이 글자 이 환영관이라는 걸 몰라서 틀려요. 28번 문제는요, 환영관이라는 걸 때문에 틀려. 환영관. 이 환영관이 뭔지 몰라서 틀려요. 이 환자가요, 고리 환자 쓰는 고리 환자. 고리 환자가 이렇게 써서 이걸 거예요, 이게. 고리 환자 쓰는 고리 환자. 아, 고리 환자가 뭐예요, 이게. 영어로 링이죠, 링. 이렇게 링. 여기 손가락이고요.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면은 꼭 하나씩 가가지고 사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반지요, 반지. 그냥 반지환이라고도 그래도 반지환이라고도 그러고 고리환이라고도 그러고 뭐 여러 물이 어디를 흐르는 거예요? 여기를 요 빗금친 대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환영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심대를 두고 여기는 심대를 뒀어요. 여기 심대를 두고 이 바깥으로다가 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다가. 그래서 케이싱이 있고 안에 내 케이싱이 있는 거예요. 내부 케이싱이 있고 외부 케이싱이 있고. 그래서 물을 여기로다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로다가 이렇게. 이런 배관을 갖다가 주로 어디서 쓰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배관은 주로 플랜트 쪽에서 쓰는데 플랜트 쪽에서는 냉각 아변이나 뭐 이런 공정을 했을 경우에 안으로다가 중심부 쪽으로다가 일정한 열을 주고 외부 쪽으로다가는 뭐 물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뜨거운 열매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 뜨거운 뭐 증기라든가 뭐 이거에서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바깥으로다가 여기다가 물을 줘가지고서는 물을 흐르게끔 해가지고서 여기를 식히는 거예요. 또 이 바깥에 외부에다 또 하나 또 캐싱을 또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환영관을 갖다가 뭐 3P 환영관 뭐 그러면은 이게 뭐 이 안에 캐싱이 이게 3단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3단 뭐 4단 5단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뭐 대형 플랜트 쪽에서 그렇어요. 그런데 이 문제 지금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유치역학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그냥 반지 환자 환영관 요거 그냥 요겁니다. 요거 거의 대부분이 이 이상 문제가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길이가 5m이고 외경과 내경이 40cm와 30cm 0.4m 0.3m 있는 환영관에 물이 수력 지름에 기초한 마찰 손실 계수가 0.02일 때 손실 수두는 얼마 있느냐. 마찰 계수는 됐고요. 결국에는 마찰 계수는 됐고 결국에는 수력 지름을 갖다가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수력 지름을 구하라는 말씀. 자, 일단 마찰 손실 수도 HF는요. F D분의 L 2지분의 V 자승이고. 자, 그럼 수력 반지름 RH는요 P분의 A. P는 물이 접하는 접수 길이고요. A는 물이 흐르는 유동 단면 적이 됩니다. 수력 반지름은 이건데 수력 직경은요 4RH죠. 4RH. 수력 반지름 곱하기 수력 반지름 4배가 수력 직경이죠. 이건 뭐 저기 하는 거 아실 테고. 자, 그럼 환영관을 그려봅시다. 자, 길이가 5m입니다. 길이. L은 5m. 자, 외경은 40cm니까는요 0.4m가 되겠네. 내경은요 0.3m가 되겠죠. 물은 요로 흐르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라니까 유동단 면적은 어디가 되는 거야? 유동단 면적은
이 큰 원에서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준 이 빗금친 단면적이 유동 단면적이 되겠죠? 유동 단면적. 그렇죠? 그러면 큰 원부터 먼저 계산해 보자고요. 4분의 파이 곱하기 0.4m의 자승. 단면적은 요 빗금친 부분이니까 요 면적을 빼주면요. 빼기 4분의 파이 곱하기 0.3m의 제곱이 되겠죠. 자, 유동 단면적은 이렇게 하면 구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A. 그 다음에 접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접수 길이는 자, 접수 길이라는 게 물이 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접하는 건 뭡니까? 접하는 건 원둘레가 접하는 거 아닙니까? 원둘레가 접하는 거죠. 접하는 것. 접하는 것이 원둘레가 되는데 원둘레는요. 파이 D죠. 파이 D. 그럼 이 파이 D를 갖다가 D가 만약에 R로 주어졌을 경우는요. 파이 2 R이 되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2파이 R 그러잖아요. 이제 2파이 R이니까 생각나시지? 자, 파이 D고요. 2파이 R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쓰면 돼요? 파이 R 쓰면 파이 D 쓰면 되잖아요. 지름 줬으니까요. 자, 그렇죠? 그럼 접수 길이는요. 어디를 접해요? 여기서도 접하고 내부에서도 접하고 여기 외부에서도 접하죠. 접수 길이는 요 원이고가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럼 파이 곱하기 0.4m고요. 거기에 더해줘야 되죠. 파이 곱하기 0.3m죠. 이 환영관에 수력 반지름을 못 구해서 지금 이 식을 갖다가 성립을 못 시켜가지고서 이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요, 이 환영관 문제가요, 어쩌다가 가끔 이 관리사급이나 이런데 그 좀 높은 시험 볼 때 있잖아요. 그런 때 이런 문제가 나온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높은 시험을 준비하시고 이러시는 분 중에서 지금 이 문제를 풀고 계신다는 이 동영상까지 뭐 높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진 않을 테지만 혹시라도 오셔서 듣고 계신 분은 지금 푸는 방법, 제가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 환영관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얼마 나옵니까? 0.025 메타입니다. 뭐가요? 수력 반지름이요. 그럼 수력 지름은요? 4 곱하기 0.025 0.1 메타죠. 자, 그럼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F 값은 얼마예요? 0.02 곱하기 D분의 0.1m의 수력 지름. 이게 뭡니까? 수력 지름. T분의 0.1m L은요. L은 얼마라 했어? 5m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2 곱하기 9.8m/s의 제곱 분의 V는요. 4m/s를 흐른다 그러잖아요. 4m/s의 제곱을 흐른다. 그럼 얼마입니까? 0.816 미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누차 강조하지만은 여기 유동 단면적하고 접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갖다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환영관의 유동 단면적과 접수 길이.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열 전달 면적이 A이고 온도 차이가 10도씨. 벽의 열 전도율이 10W per K. 두께 25cm인 벽을 통과한 연료량은 100W이다. 동일한 열 전달 면적에서 온도 차이가 2배, 벽의 열 전달이 4배가 되고 벽 두께가 2배가 되는 경우 연유량은 얼마인가? 연유량 뭐 이까짓 건 뭐 별거 아니죠. 자, 항상 전도열량은요 뭐라고요? 전도열 전달계수 면적 두께 분의 온도 차죠. 자, 이거를 갖다가 식으로다가 써봅시다. Q는요 Q 만드는요 전도열 전달계수는요 람다 곱하기 면적은요 A고요. 두께는요 델타 L분의 델타 T가 되겠죠? 이거죠? 자, 이걸 갖다가 식으로다가 단위를 써볼까요? 단위는요 전도열량은요 와트고요.
전달계수는요. 와트 퍼 메타 K고 길이죠. 미터 길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요. 메타 제곱이고요. 델타 T 온도는요. 뭐 도씨로다가도 할 수 있고 켈빈 온도로도 할 수 있고요. 전도율 경우에는 도씨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전도율은 그냥 도씨로 해도 별반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도씨로 갑시다. 이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길이, 거리, 두께죠. 이건 뭐예요? 길이, 거리, 두께. 그래서 L을 쓴다고 그랬죠. 이건 뭡니까? 미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벽 두께 이거 25cm 100cm 1m 0.25죠. 0.25 0.25m라는 거. 자, 좀 계산해 봅시다. 벽 두께 25cm 표현 연료량 100W래요. 100W는 열 전도율이 10W 분의 미터 K이고요. 곱하기 면적은 동일한 열전도 면적이라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일한 열전도 면적이니까 1m 제곱 줍시다. 도씨는요. 온도니까 10도씨 주고요. 0.25m입니다. 그러면은 아니지. 이 10을 주면 안 되죠. 벽의 열 전도율이 10이었을 경우에 온도 차이가 2배. 이 식수립을 전도율 전달해서 람다 값을 구하는 거네. 에이. 이 10 저기가 아니네. 이게 벽의 연전도율이 10W고 벽의 연전도율이 10W고 10W per 미터의 제곱이고 10W per. 그래서 람다 값이 100이었을 경우에 0.25가 되면 10이고 100W였을 경우에 연료량이 면적이가 T 안에 2배니까 20도씨고 2.5가 돼서 람다 0.5 10이었을 경우에 자 100W고요 100W에서 람다고요 곱하기 1m 제곱했을 경우에 0.25m 분의 10도씨입니다. 람다는요 2.5 와트 퍼 미터의 K가 되겠죠. 첫 번째 벽이었을 경우에. 자, 그런데 이 벽에다가 온도 차이가 2배랍니다. 그럼 델타 T는요 10도씨 곱하기 2배 20도씨고요. 그 다음에 열전도율이 4배 람다 곱하기 4배랍니다. 그러면은 2.5 와트 리터 K 4배는 10 와트 퍼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L이 2배 L이 2배니까 델타 L은 0.25 곱하기 2배는 0.5m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식으로다가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 와트 K 곱하기 1m 제곱이고요. 0.5m고요. 20도씨일 때 계산하면 전도열이 통과한 연료량은 400W가 됩니다. 요 400W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저기 했는데 요 10을 갖다가 벽의 열전도율을 10으로다가 정리를 해가지고서 주는 바람에 잠시 좀 헷갈렸는데 지금 프로에 한 2.5W per 메타 2.5W per 메타 K 미터 K로다가 계산하는 요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문제 인쇄가 조금 좀 저기 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틀린 거 있으면 댓글로다가 해가지고서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해서 좀 주세요. 이거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자, 그 다음에 30번 들어가겠습니다. 길이 1200m, 안찌름 100mm, 매끈한 원관을 통해서 0.01m 삼승/s의 유량으로
기름을 수송한다. 이때 관에서 발생한 압력 손실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비중은 0.3이고요. 점성계수가 있네요. 그럼 뭐 한번 계산해 봅시다. 30번입니다. 자, HF는요. F D분의 L 2지분의 V 자승이고요. 자, F는 자, F값을 구해줘. F는 리64라고 얘기했죠. R2분의 64. 자, R2는요. 점성력 분의 관성력이고요. 점성력은요. 점성계수 뮤분의 로 dv고요. 누분의 dv가 되죠. 동점성계수분의 v.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주어진 거는 점성계수를 주어졌으니까 점성계수로다가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대신 기름의 비중이 0.8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름의 비중이 0.8을 곱하기 물의 밀도를 갖다가 해서는 기름의 비중이 되겠죠. 기름의 밀도가 되겠죠. 자, 기름의 밀도 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찌름이 100ml랍니다. 100ml니까는요. 곱하기 1000ml 네, 1m 0.1m죠. dv 0.1m고요. 곱하기 속도를 구해야 되네요. 속도가 0.0이니까 Q는 AV고요. 0.01 메타 삼승 퍼 세크고요. 4분의 파이 곱하기 0.1 메타의 제곱 곱하기 V죠. V는 1.273 메타 퍼 세크가 나온다. 자, 그럼 여기는 1.273 메타 퍼 세크고요. 자, 점성계수 나왔네요. 0.06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 계산하면요 1697.333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레이놀드 조수가 나왔으니까는요. F는 1697.333 64. F는요 0.037 정도 나오겠네요. 0.037.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봅시다. HF는요 F D분의 L 2지분의 V 자승입니다. 그런데요, 이 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을 이 문제에서 적용하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요. 지금 이 2지분의 V 자승이라는 거, 이 HF는요, 이게 뭡니까? 미터죠, 이거. 수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물은 거는 뭘로 물었어요? 킬로파스칼로 물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수도 말고 압력식으로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PF는요, F D분의 L 2분의 로 V 자성으로 다 가자고요. 이 식으로다가요. 로 V 자성. 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기름의 비중이 0.8이니까 S가 0.8이니까는요. 그럼 밀도는 얼마입니까? 밀도는요. 8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면 되죠. 자, 그럼 앞서서 구한 F값 0.037 곱하기 0.1m 분의 1200m네요. 곱하기 2분의 800kg/m 제곱 메타 제곱 곱하기 V가 1.237이잖아요. 1.273이네. 273 메타 퍼 세크의 자승 했을 때 나오는 식은 뭡니까? 파스칼이죠. 1000파스칼에 1kg 파스칼로 물었습니다. 전체 계산하면요 287.805kg 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HF는요. F D분의 L 2지분의 V자성. 예. 이식. 또 압력식 PF로 했을 때 F D분의 L 2분의 로 V자성. 이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합니까? 이 식을 달시식이라고 그러죠. 달시식. 네, 다르시죠. 다르시 바이스바 달시바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달시바식 이렇게 해서 되겠는데 이게 원래 저기 순수하게 한글로 쓰면 영문 표기를 그냥 다르시 바이스바식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건 뭐를 구하는 겁니까? 측류 난류에서 마찰 손실을 구할 수가 있죠. 측류 난류에서 마찰 손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관을 통해 유량을 쏟아나 관내 발생 압력이 얼마인다. 기름은 정성 계수는 얼마다 하는데 여기 지금 매끈한 원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매끈한 원관. 대부분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이게 매끈한 원관이라는 것도 영문을 갖다가 한문으로다가 이거 일본 사람들 한문으로 전하고 그 한문으로 전환된 그걸 갖다가 또 우리가 또 번역을 해서 또 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매끈한 원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또 매끈한 원관이었을 경우에는 또 다 충류로 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충류로 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충류였을 경우에 마찰 손실, 그러니까 충류에서의 마찰 손실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충류에서의 마찰 손실은 뭘로 구합니까? 충류에서의 마찰 손실은. 충류에서 마찰 손실은 혹시 아까 26번 풀 때 생각하세요? 충류에서 마찰 손실? 이거예요, 이거. 하겐 포화절 공식. 128 뮤 L분의 델타 P 파이 Dm 4승 이겁니다. 이걸로 다 구하는 거 이걸로다가 이게. 자, 이쪽에서 한 번 더 써볼까요? 그러면은 Q는요 128 뮤 L분의 델타 P 파이 D의 4승이고요. 델타 P는요 파이 D의 4승이고요. 분의 128 뮤 L의 Q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측리에서 마찰 손실은 이렇게 돼서 구해줘. 요걸로 다 구해보시고 요걸로 다 구해보시고 요걸로 다 구해보세요. 저기 마찰 손실 이거죠. 요걸로 다 구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293.4가 나와요. 아까 하젠푸화제 저거 얘기할 때 충류로다가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모생한식 점독에 얘기할 때 그 후속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2017년 사회 해체에는 아마 한 교수님이 아까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다 출제하셨을 거라고요. 그래갖고서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몰라가지고서 다른 책에서는 뭔가 하고 있는데 그냥 다른 책에서 푸는 것까지만 가르쳐 줄게요. 나머지 이거 지금 하젠푸화젤로 하는 걸 다음 나온 것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HF는 F D분의 L 2지분의 V자승도 어렵게 외웠는데 이게 다시 봐도 이렇게 외웠는데 하젠포화제까지 나가면은 아직 어렵죠. 솔직히 다시 봐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젠포화제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왜 측류에 써먹을 수 있는 식만 가지고서 저기를 하느냐고. 측류날로 다 써먹을 수 있는 식을 가지고서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편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식이라는 건 다 31번 들어가 있습니다. 카르노 사이클 800km 고열원과 500km 저온열원. 고온과 저온에서 한 사이클당 외부에 하는 일이 뭔지가 알고 싶대. 카르노 사이클. 자, 카르노 사이클 그림 이제 여기 그리는 거죠. 카르노 사이클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요.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여기는요 고온 품위 있게 열원이라고 이제 적죠. 여기는 저온 열원 이렇게 쓰죠. 열은요 위에서 뜨뜻한 데서 차가운 데로 흐르는 거죠. 여기는 뭡니까? 열 기관이 있죠. 바깥으로 뭐를 해요? 뭐를 합니까? 여기는 뭐를 하는 것도 자지간 2죠. 1은요 T1 T2입니다.
T1은 그럼 어디겠습니까? 이거 고온 T1이고요. 저온이 T2겠죠. 아, 열이 식은만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열이 식은만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효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효율. 공부 효율은요. 공부 효율은요. 열심히 입력을 한 만큼 출력을 하는 거죠. 어디서? 평소에 입력하고 시험장에서 출력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공부 효율이죠. 효율 2타는요. 입력분의 출력이죠. 여기는요. 공급열. 얼마를 공급을 했으면 얼마만큼 일을 하나죠. 이걸 좀 수식으로 품위 있게 씁시다. 2타는요. 공급열 Q분의 1 워크 W고요. 공급열은요. T1이죠. 고온열은 T1 분의 고온열원에서 저온열은 T2를 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몇 킬로줄이라는 이 사이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저기를 갖다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800K고요. 여기는 500K랍니다. 그렇죠? 사이클당 열량이 이 사이클에 공급하는 열량이 고온이 공급하는 800kg래요. 그럼 효율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효율을 계산해 봅시다. 효율은요. T1은요. 800이고요. 그럼 800에서 T2 500이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을 한 건 300온도만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뭡니까? 300이 되는 거니까 0.375라는 게 효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800kJ 곱하기 효율 0.375는 얼마입니까? 300kJ이 되겠죠. 0.375만치 효율이 되는 거니까 움직이는 게 충분히 쉬운 문제죠. 그림을 하나를 기억을 하시든지 그림 하나를 살펴보실 수 있으면 된다. 다음 32번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 물제트의 피토간 흡수구를 갖다 댔답니다. 수직부에 나타나는 수주 높이가 0.6m라고 하면 물제트의 요속은 모두 뭡니까? 수주의 높이랍니다. 수주니까는요. 뭡니까? 이게 물 높이죠. 피토관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물이. 그래서 유속을 갖다 0.6m랍니다. 누트 이지H로다가 해도 되죠. 아이 지금 유속을 물었지 않습니까? V는 누트 이지 H고요. 이 식은 뭐냐고요. 이 식은 어디요? H는 2G분의 V 자승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대로 그럼 이걸로 구하시던 이거 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0.6m는 2 곱하기 9.8 메타퍼세크의 자승 분의 V의 제곱. V는 3.429 뭡니까? 3.43 메타퍼세크. 뭐 쉬운 문제죠. 이건 뭐 하나 또 주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기회가 되는 거죠. 안찌름이 13mm 옥내소하는 방수되는 물의 압력이 230kPa라면 10분 동안 방수량은 약 몇 메타 삼생인가? 근데 이건 뭐 그냥 식만 써드릴 테니까 한번 구해 보세요. 요새 새로 개발된 최신식으로 합시다. 2.8 2.0 파요. 2.0 파요. 2.0 파요 곱하기 D의 자성 곱하기 루트 P. 여기 Q는요. 리터 퍼 미닛이고요. P는요. 메가 파스칼이고요. 지름 D는요. 미리죠. 자, 230kPa PA 곱하기 1000kPa는요 1 메가 PA죠. 그럼 0.23 메가 PA가 되겠죠. 그럼 2.086 곱하기 얼마요? 13mm 곱하기 루트 0.23 메가 PA. 그럼 169.0069 리터 퍼 미닛이 나오고요. 몇 분이라 했어요? 10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얼마요? 미터 3성분은 또 곱하기
1000리터분의 1m 삼성이죠. 그러면 1.690 정도 나오죠. 1.69 1.7 메타 삼성이라고 쓸 수 있겠죠. 33번입니다.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이거를 다르게 푸는 방법까지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유체역학으로 푸는 게 아니죠. 지금 이 풀이는요. 지금 이 풀이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시계대로다가 푸는 거죠. 이게 무슨 풀이한 겁니까? 지금 편의식으로다가 풀이한 거죠. 편의식으로다가. 이런 편의식 풀이는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근데 유체역학에서는 잘 안 쓰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걸 또 이런 식으로다 또 풀어놓는 책들이 있어요. 하는 길에 마저 합시다. 이거 그냥 FM대로 좀 풀어봅시다. FM대로 풀으면 어떻게 푸는 겁니까? 지금 물의 압력이 계기 압력이 230kPa이랍니다. 230kPa에서 그러니까 노즐로 방출되는 물의 압력이 230kPa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230kPa로다 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놈을 230kPa에서 쏘면은 그 쏘는 거만치가 다 뭘로 바뀌는 겁니까? 쏘는 거만치가 다 속도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쏘는 거만치가. 자, 그럼 압력 P는요 2분의 로우 V 자승이죠. 여기서 P는 뭡니까? 파스칼이죠. 자, 지금 230kPa를 이뤘어요. 230kPa 곱하기 1kPa는요 1000파스칼이죠. 그럼 뭡니까? 230에 하나 둘 셋 PA는 2분의 물의 밀도 1000 리터 삼승 곱하기 V의 자승이 되죠. 그랬을 경우 V는 얼마가 나옵니까? 21.447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13mm잖아요. 13mm니까 1000mm가 1m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0. 그렇죠? 자, 그럼 Q는 AV고요. 4분의 파이 곱하기 0.013 0.013m의 자승 곱하기 V는 21.447 메타 퍼 세크 10분이랍니다. 10분 10분으로다가 해줘야 되니까 세크니까 60세크분의 1분 거기에 다시 10분 하면 얼마 나옵니까? 1.708 메타 삼성이죠? 1.708 메타 삼성 나오겠네요. 정확하죠. 이게 이 식이 정확한 거죠. 1.708 메타 삼성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아까는 얼마 나왔습니까? 1.690 이거 오차가 굉장히 쓴 거예요. 1.708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이걸 계산을 할 때 이 오차가 1.708이 나오고 1.69가 나오니까 다른 어떤 분들 그러죠. 1.69가 나오는데 뭐 여기서 뭐 방출계에서 여기 방출계에서 주어졌습니까? 문제 안 주어졌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지금 두 번째 풀이다 구한 거가 정식 풀이입니다. 앞에 있는 풀이가 잘못된 풀이가 아니라요.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유체역학에서만큼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정식 풀이를 해 가야지 실력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 편의식 풀이 해가지고서 그 편의식 유도하는 거 문제 같은 경우에 큰 시험에서 나오면은 다들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유체역학 기사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같이 두 번째 풀이를 안 하고 첫 번째 그 편의식 풀이만 그냥 어떻게 외워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그 편의식 풀이가 무슨 뭐 대단한 그 저기같이 막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면은 그 풀이가 맞는지 알고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원식을 알고서 그렇게 해야지.
뭐 모르겠으면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 자, 절대압이라는 거는요.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대불계라고 그랬죠. 절대압이라는 대기압 마이너스 대마진이라고 했죠. 마진이 큰 대마진 대불계. 뭐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저 뭐 이거 뭐 비중값 나와서 뭐 하는 거네.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거 대기압이 101.3kPa이랍니다. 그럼 대기압 이거 저 킬로파스칼 공부합시다. 101.3kPa. 대기압 플러스 그 뭐 절대 압력으로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물었으니까 수는 이렇답니다. 자, 그러면 미리미리의 치인데 미터로다가 해서 해고요. 한번 해보죠 뭐. 자, 크게 한번 가로 한번 열어봅시다. 730 미리 HG는요. 뭘 바꾸는 겁니까? 먼저 미리부터 바꿔야 되죠. 1000 미리가 1m다. 자, 그럼 미리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HG를 바꿔야 되죠. HG가 얼마입니까? 비중이 지금 13.6이랍니다. 13.6의 밀도는요. 물의 밀도가 들어가야지 13.6 비중으로 다한 밀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3.6 곱하기 1000kg분에 일단 3생이고요. 9.8m의 세크의 자수.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이니까 여기 이거 다 계산하면 이거 뭡니까? 이거 파스칼이죠. 파스칼이니까 1000 파스칼 분의 1 킬로파스칼까지 큰 가루를 닫아봅시다. 계산하면요. 아, 이게 노구요, 지구요, H구요. 이건 단위 환산일 뿐이잖아요. 로우 G H 됐죠? P는 노우 G H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파스칼 나오니까 1000 파스칼에 1kPa 한 거 아닙니까? 로우는 또 밀도를 갖다가 13.6으로 줬으니까 13.6 곱하기 물 밀도 해가지고서 순 밀도를 갖다 계산한 거잖아요. 계산 얼마? 198.594 198.6kPa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풀이 한꺼번에 또 이렇게 고매하게 푸는 거 뭐 이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다 하실 수 있는 거. 자, 35번입니다.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방지 대책. 공동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공동현상 배관 내 물의 압력이 그때의 온도에 상응하는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져 증기 기포가 발생하여 공동이 생기는 현상이다. 적어봅시다. 이거 적어봅시다 하는 거는 꼭 적으세요. 배관 내 물의 압력이 그때의 온도에 상응하는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 증기 기포가 발생하여 뭐가 생겨요? 공동이요. 공동이 생기는 현상이다. 이게 뭡니까? 공동이 생기는 현상, 공동현상. 응? 원인. 공동현상은 어떤 때 생깁니까? 펌프 흡입 양정이 큰 경우에 생기죠. 그럼 대책은요? 펌프 흡입 양정을 작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공동현상은 어떤 생깁니다. 흡입이 안정되면 펌프 마찰 손실이 큰 경우에 생기죠. 그럼 마찰 손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작게 하면 되죠. 공동현상은 또 언제 생겨? 펌프 회전수가 큰 경우 생기죠. 그 회전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작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유체의 흡입 유체의 온도가 높은 경우가 생기죠. 흡입 유체의 온도가 높으면 뭘 하면 됩니까? 여기서부터 좀 틀리죠. 흡입 유체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흡입 유체 온도를 큰 수원 물탱크가 물탱크도 아니죠. 그냥 해수 담수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담수화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그래 그 유체 온도 바닷물을 갖다 온도를 높인다 거기다 얼음을 띄울 겁니까? 안 되죠. 뭡니까? 한쪽 방향으로 흡입하는 단흡입 펌프로다가 필요 흡입 수도를 만족하지 못하면은요 구멍이 두 개인 양흡입 양쪽에서 흡입하는 양흡입 펌프로 사용하죠. 그래서 유체의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뭐를 사용한다고? 양흡입을 사용한다. 유체 온도를 높이는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흡입 관경이 작은 경우. 빨대가 쭉쭉 해서 이 빨대가 작아가지고 안 빨린단 말이오. 그러니까 빨대를 좀 큰 놈, 굵은 놈을 하는 건 뭐요? 흡입 관경을 키운다. 크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봅시다. 설치 높이를 될 수 있는 대로 높여서 흡입 양정을 작게 해야 되죠.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랍니다. 흡입 양정을 길게 한다? 안 되죠. 흡입 양정을 짧게 해야죠. 이 틀린 말 아닙니까? 1번 옳지 않은 거 틀린 말. 1번 X표 틀린 말.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회전수를 낮춰 흡입비 속도를 회전수가 큰 경우 회전수를 작게 해야 된다. 회전수 작게 2번 아닙니까? 이게 2번. 그 다음에 단흡입보다 양흡입 온도가 높을 경우 양흡입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마찰 손실수 마찰을 줄인다 4번이네요. 다 나왔죠? 1, 2, 3, 4. 원인 대책으로다가 이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원인 대책으로다가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펌프 공동현상에 대해서 원인, 공동현상의 대책. 허위 양장을 작게 한다. 마찰 손실을 작게 한다. 회전수를 작게 한다. 흡입, 마찰, 회전수를 작게 하고 온도가 물의 물의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뭐를 사용한다?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또 흡입 광경이 쪽쪽 하는데 이게 쪽쪽 안 빨려. 왜? 뭐 때문에? 흡입 광경이 작아가지고 안 빨려. 빨대 얇은 거 너무 얇다 이거요. 여러분 카페 베네든 무슨 엔젤 리너스든 이런 데 가면 설탕물 그거 넣고서 이렇게 휘휘 전 그런 빨대 얇은 거 있잖아. 그 구멍이 작으니까 안 풀리잖아요. 그럼 뭘 광경을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광경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책이 무슨 현상? 펌프 공동현상입니다. 다음 36번입니다. 이상적인 규축 현상.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관을 갖다가 다면적으로 더 그려보면요. 이게 주름관식으로 해서 선풍기가 이렇게 오므려졌다 펴졌다 오므려졌다 펴졌다 이걸 써놔야지. 오므려졌다 펴졌다 오므려졌다 펴졌다 이게 뭐라고? 이게 교축 과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팽창보면 관의 제척에 이 교축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교축 전, 교축 후. 여기가 대부분의 교축 전에는요 액체고요. 교축 후는요 이거 오므렸다 펴려고 하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체요, 기체. 오므려졌다 펴졌다는 팽창 밸브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피를 팽창을 시키는 거예요.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과정이라고요. 액체를 기체로다가. 자,
설명 중 맞는 것은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 아, 여기 막았다 폈다 하는데 막혔을 때는 압력이 늘어날 테고 펴졌을 때는 튀어나가느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요? 정압은 떨어지고 속도압은 증가하죠. 그 압력이 변하지 않아요? 압력 변하죠. 압력은 변해요. 그 다음에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온도도 변하죠. 온도도. 왜냐면은 여기의 압력과 여기의 압력은 같아요. 무슨 압력이? 전압이. 전압은 똑같다고요. 전압은 똑같은데 뭐가 변한다고요? 압력이 변하는 것은 뭐 동압이 변하는 거잖아요. 여기 액체였을 경우 슬슬 흘러갔죠. 여기 기체였을 경우는 팍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뭐 동압 즉 뭐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잖아요. 전압은 같아요. 전압은 같는데 동압이 변해요. 그럼 이거를 갖다 식으로 다 보죠. T1분의 P1 V1은 T2분의 P1 V1이란 말이에요. 뭐죠? P2 V2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P1하고 P2하고 전압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T1분의 V1 이꼬로 T2분의 V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피가 커졌잖아요. 여기 기체가 부피가 커지면은 부피가 커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는 떨어지겠죠. 부피가 커지니까 온도는 그렇잖아요. 온도는 변한다고요. 온도도 변해요.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1번 압력 변화는 동압이 변하니까 틀린 말이고 온도는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만큼 교축으로 막았으면 온도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떨어진다고 기체로 떨어진다고 보자고요. 온도도 변화하는 거죠. 1번, 2번 두 개 다 틀려요. 그 다음에 3번은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뭐예요? 엔트로피는 이게 막았다 폈다 여기 이 주부를 막았다 폈다 막았다 폈다 막았다 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흐름이 계속 걸리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요? 마찰이 있겠죠. 마찰 손실이 있으니까 엔트로피도 변하지 않는 게 엔트로피는 증가돼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변해? 엔탈피는 안 변해요. 엔탈피는요 변하지 않아요. 엔탈피는 안 변한다 이거요. 엔탈피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엔탈피는 교축 과정에서 뭐가 안 변한다고요? 엔탈피가 안 변해요. 자, 다음 37번 가겠습니다. 이거 37번 같은 문제는 이건 뭐 그냥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동적 수평선 거봐요. 어디다 걸 거예요? 아, 여기는 크고 여기는 아이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만치 동적 수평선이 어디 지금 이렇게 거지는 거잖아요. 여기가 동적 수평선이잖아요. 동적 수평선이라는 건 뭐요? P1 입구로 P2라는 말이잖아요. 다 몇 번에 3번이죠. 첫번에 딱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아니에요. 두 피스톤이 같은 높이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을 때 같은 높이의 평행 동적 수평선 P1과 P 사이는 같다. P 입구로 P2다. P1 입구로 P2다. 주워먹는 문제 딱 응? 동적 수평선 금연하는 거잖아요. 피스톤의 높이가 같은 높이라고 썼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전양정이 뭐 있고 소화 펌프가 있고 전달 계수가 있는데 에이 이건 뭐 민으로 줬네요. 그러니까 단위 완성 최소화하려면요 공식은 163 곱하기 500 리터 퍼 미니치고요. 1000리터 분의 3승이고 H는 얼마입니까? 곱하기 80m고요. 효율은 0.65 전달계에서는요 1.1 얼마입니까? 11.033 11kW 주는 문제죠. 받아 먹어야죠.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 다음 3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9번은요 이 문제는 좀 뭐
아까 자 압력 P는요 감마 H죠. 여기 감마 값이 얼마예요? 아 이건 물론 노지 H도 있는데 이거 오늘은 아까 노지 H 했으니까 오늘 이걸로도 좀 해보자 이거지요. 물의 감마 값이 얼마예요? 물 9,800 뉴턴 퍼 메타 삼성이고요. 킬로뉴턴으로 하면 9.8 킬로뉴턴에 메타 삼성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 단위계는 어떤 기본 단위계는? 기본 단위계는 요게 기본 단위계죠. 하지만 이런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한번 좀 풀어보자 이거죠. 뭐 별거 있습니까? 자 그럼 비중 1.03짜리 이 저기 뭐 비중은 S 곱하기 RW 해야 되죠. 1.3 곱하기 9.8 킬로뉴턴의 메타 삼성을 하자 이거 아니에요. 1.03이네. 1.03. 예. 자, P는 감마 H에서 1.03 곱하기 9.8 킬로뉴턴 삼성에 H는요 5m죠. 50.47 톤의 메타의 제곱이죠. 그런데 작용하는 수압에 걸리는 힘은 얼마예요? 압력 P는요 A분의 F죠. 압력 P는 A분의 F잖아요. 지금 뭘 물어봤어요? A분의 F인데 뭘 물어봤어요? 킬로뉴턴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어? 이 면적이 얼마라고요? 4m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4m 제곱 얼마입니까? 1.88 킬로 아니죠? 202죠. 202. 킬로뉴턴. 아니 문항에 4번이잖아요. 201이니까 이거 반올림해서 202 4번이잖아요. 자 됐죠? 자 다음 40번. 이런 문제는 뭐 편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잖아요. 40번. 속도 기울기 이거는 문제. 이건 뭐 고학년 계산기 쓸 수 있으셔야지 풀 수 있다고 뭐 이렇게 뭐 암산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 같은 촌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dy분의 du라는 게 뭐 이게? 속도 기울기고요. 단위는요. s분의 1입니다. 속도 기울기의 단위는 s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한번 써볼까요? dy분의 du 0이고요. y는 0에서 500y 마이너스 4선 그렇죠? 그때 y는 0이고요. 계산하면 되잖아요. 광량 계산기 입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dx분의 d를 주고요. 500x 주고요. 6x의 자성 요거 이렇게 주는 거죠. x값밖에 없으니까 공학용 계산기에는. 그래서 x값이 있을 때 0 주면 얼마나요? 요거 때리면요. 공학용 계산기 이렇게 때리면요.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y로 했고요. 공학용 계산기 x값밖에 못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때리라고요. 이렇게 6x의 자성에 때리면 얼마나요? 500 나오잖아요. 500 s분의 1이라고 했죠. 속도 기울기. 최대 속도 dy분의 du는 0 중심선에서 나타나는 거 중심선 속도 분포라는 건 진짜 여기 맨날 2분의 vmax 이게 뭐요 속도 예? 기울기 아니에요 속도 기울기.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전단력은요 전단력
점성계수가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파스칼 세크 곱하기 500 세크분의 1는 0.7 파스칼이잖아요. 0.7 파스칼이라는 게 0.7 뉴턴분의 미터 제곱이라는 얘기죠. 답은요. 수학은 되겠네. 0.7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45점 문제를 선별해 보겠습니다. 이 45점으로 선별되는 문제는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 꼭 나중을 위해서도 푸는 문제까지 표현이 돼 있지만 45점에 맞을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자꾸 이상하게 찍어주지 않는 문제를 갖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45점을 만들 수 있다고 연결하면서 찍어주는 문제, 그 문제를 많이 익히세요. 그러면은 합격이 가까워져요. 21번 문제고요. 21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림 아까 처음에 그려드린 거 그거 가지고서 22번이고요. 당연히 23번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24번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25번 이상한 문제 아닙니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모세관 문제, 이거 하젠퍼 화젤 공식 나오는 거, 이거 뭐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 식을 2분의 1이라는 이 저기보다는 그 아까 모세관의 일정한 압력차를 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측류동으로 유량을 측정함으로써 유체의 점들을 측정할 수 있다. 요 문장이 뭐라고요? 모세관식 점도계, 세관식 점도계의 원리를 설명한 다음 중 모세관식 점도계의 원리를 설명한 것은 맞는 것은 이걸로다가 보라고요. 알았죠? 26번 같은 경우. 다음 27번은 이건 뭐 27번 같은 경우에 뭐 주워서 먹는 문제죠. 28번 이거 환영관에 대한 문제 이거 어렵습니다만 이건 좀 할 수 있으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이요. 이거 뭐 전형적인 45분짜리. 30번이요. 30번. 그 다음에 31번이요. 31번 할 수 있죠. 32번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3번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34번도 이건 뭐 절대 구하는 거야. 뭐 35번 꼭 알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35번 이거 알고 있어야죠. 36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7번 문제 이건 뭐 주는 문제죠. P1 이꼬르 P2라는 거는. 그 다음에 38번 축동력 구하는 문제야. 뭐 그 다음에 39번 압력 구하는 문제. 40번 없습니다. 자, 그럼 몇 개입니까? 15개, 16개입니다. 요번에. 이번 회차는요, 교수님들이, 야, 이거 마지막 회인데, 2017년도 마지막 회인데, 애들 뭐, 응? 우리, 야, 합격 있잖아, 이거 합격. 응? 합격, 응? 100%, 응? 100%. 뭐 이런 심정으로다가 출제하신 게 분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45점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맞추는 수 있는 문제가 80점입니다. 그럼 이 정도 문제는요, 행복한 시험장을 만드는 그런 문제 되는 거죠. 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